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치매의 시험 비중이 높아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문제만 뽑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새로운 일을 쉽게 받아들인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2.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를 잘한다. 역시 아니네요. 치매 대상자는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3. 갑작스런 변화에 잘 대처한다. 치매 대상자는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4. 금방 잊어버린다. 그렇죠? 기억력 저하로 치매 대상자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답입니다. 5. 병으로 할 수 없게 된 일은 쉽게 포기한다. 치매가 진행된 후에도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을 하죠. 잘못된 내용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올바른 약물 요법은 1. 대상자가 초조, 공격성이 보일 때는 항우울제를 투여한다. 수면, 각성주기 장애, 그리고 초조, 공격성, 불안, 우울 증상이 있을 때 항우울제를 투여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전을 받은 후에 투여를 해야 합니다. 2. 부작용이 나타나면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정답이네요. 요양보호사는 복약 도움을 제공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관찰한 뒤에 증상을 메모하고 병원 진료 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3.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 용량을 늘려서 투여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용량을 늘리면 큰일 나죠. 틀린 답입니다. 4.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한다. 항정신병 약물은 망상, 환각, 공격성, 초조, 수면각성 주기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역시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5.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치매가 완치된다. 치매는 완치되지 않죠. 약물은 치매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 투여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우선 치매 대상자가 식사 거부를 하면 혹시 입안에 상처는 없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건 아닌지, 수조의 사용법을 잊은 건 아닌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답은 5번, 약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입니다. 4번,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 고기를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도움 원칙을 묻는 질문입니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는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같은 것들은 삼가해야 하고요.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5번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옷에 변을 지렸을 때는 모르는 척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바로 갈아입혀 드립니다. 2. 단추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에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해야 하고요.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습니다. 3. 낮에 활동이 많으므로 기저귀를 채워둔다. 가능한 기저귀는 늦게 채워야 하고요. 더러워진 옷은 재빨리 갈아입혀 드립니다. 4.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처리하게 돕는다. 정답이네요.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첫째가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잘 관찰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량 유지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에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부드러운 말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드리면 치매 대상자 자신이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입니다. 5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유도를 하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6번 치매 대상자가 부엌에서 요리한다며 그릇을 꺼내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자주 끄지 않고 나올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안전과 사고에 대한 내용 중 부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둬야 하고요. 가스선은 밖에서 잠궈 둡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치매 대상자가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습니다. 1. 가스선을 밖에서 잠궈둔다. 조금 전 설명드렸죠? 정답입니다. 2. 가족에게 가스레인지를 치우게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가 좀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렵고 또 불이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밖에서 잠궈 두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3. 부엌 출입을 막는다. 위험하다고 해서 특정 장소에 출입을 막는다면 노인학대 중 신체적 학대에 들어가죠. 틀린 답입니다. 4. 보관장에 유리그릇을 넣어두고 열어놓는다. 위에서 설명드렸네요. 자물쇠로 채워둬야 합니다. 5. 요양시설에 입소시킨다. 역시 노인복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잘못된 내용이죠.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집에서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7번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해당하는 문제 행동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에 관한 질문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바꾼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1. 파괴적 행동. 파괴적 행동이란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울고 분통을 터뜨리고 또 욕설도 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또 때리고 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꼬집는 등의 폭력 등이 일어납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보면요. 난폭한 행동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하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돌볼 때는 이상 행동이 나타나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기,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하기,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기,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틀린 답이네요. 2. 수면장애. 치매 대상자는 시간 감각이 없어서 낮과 밤이 바뀌거나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또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돌볼 때는 낮에는 야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낮에 졸고 있으면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소음을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와 술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을 하려고 하면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틀린 답입니다. 3. 거식증.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음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관리가 필요한데요. 거식증은 음식을 거부하거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여 정상 체중 유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거나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요. 음식을 잘게 썰어서 목이 막히지 않게 하거나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역시 틀린 답이네요. 4. 반복적 행동. 치매 후기가 되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같은 단어나 행동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손뼉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거나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답이네요. 마지막으로 과식입니다. 과식의 경우 역시 음식 섭취와 관련된 행동 문제인데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하거나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하게 하는 것들이 도움됩니다. 틀린 답입니다. 8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로 위에서 다룬 반복적 행동에 대한 문제 행동이네요. 이럴 때는 2번 어르신 좋아하시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와 같이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정답 2번입니다. 9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세제를 둔다. 틀린 답이죠. 치매 대상자는 먹는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같은 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2.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는 항상 열어놓는다. 역시 틀린 답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간 밸브를 잠궈 두어야 합니다. 3. 취침 시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정답이네요.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요 등을 침대 밑에 깔아둡니다. 4. 난간 주변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틀린 답이죠.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이나 출입구 그리고 난로 주변 같은 데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5.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부착한다. 역시 틀린 답이네요.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0번 야간에 집안에서 치매 대상자가 배회 증상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 문제 행동 대처 중 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회는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로 대다수의 치매 대상자에게서 나타납니다. 1. 배회 코스를 차단한다. 틀린 답이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둡니다. 2.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역시 틀린 답으로 배회 예방을 위해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궈 둡니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틀린 답이죠.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 증상을 줄입니다. 4.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선 안 됩니다. 틀린 답입니다. 5.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놓는다. 정답이네요. 낙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두어야 합니다. 11번 치매 말기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네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는 맥락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3.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올바른 사용이 어렵다. 5.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제한된다는 초기 증상이고요. 1.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한다. 4. 대화 중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중기의 증상입니다. 정답은 2번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가 치매 말기 단계에서 보이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12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똑같이 그리기에 대한 인지 훈련이네요. 왼쪽에 제시된 그림과 똑같이 오른쪽에 빈표에 그림이나 숫자를 넣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표의 칸수나 도형, 숫자의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똑같이 그리기를 통해서는 2번 주의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석양증후군에 대한 문제네요. 석양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인형이나 애완동물 또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힘으로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하고요. 또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서 어두워져서 겪는 혼란이나 의심, 우울 증상을 덜 겪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답은 4번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14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인지 기능 수준별 인지 자극 훈련 문제인데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첫째가 인지 검사를 받으면 정상 판정을 받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 계산 능력이 평소와 달라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활동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고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때문에 건망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탬버린 흔들기 같은 악기 연주와 3번 인사말 연결하기는 중증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자극 활동이고요. 2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그리고 4번 똑같이 그리기는 경증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정답은 5번 뇌 건강 일기 쓰기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이외에도 날짜 계산기나 얼굴 삼행시 등의 자극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인지 기능 개선제는 쉬운 문제죠. 정답은 5번 아리셉트로 이 외에도 엑셀론, 레미닐 그리고 에빅사 등이 있습니다. 1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배뇨 관리 방법은 1. 주간의 수분 섭취를 검한다. 실금을 한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검해서는 안 되죠. 틀린 답입니다. 2.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준다. 정답이네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게 하기 위해서 배뇨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 드립니다. 3. 초기에 4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아니죠. 교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보는데요.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합니다. 4. 야간의 수분 섭취를 검한다. 5. 야간에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이미 설명드렸네요. 모두 틀렸습니다. 17번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되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에 대한 인지자극 훈련법이네요. 여러 가지 말하기는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생선의 종류나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보기,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악기 연주는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주의력, 소 근육 기능, 그리고 표현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위에서도 풀어본 파괴적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괴적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질문이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온화하게 이야기하고요.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움직여서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자상하게 반복하여서 설명을 하고요. 신체적인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할 때마다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9번 치매 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행동은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옷을 벗으려고 한다. 구석진 곳을 찾는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이죠. 네, 이 외에도 옷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은 5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20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 위치를 몰라 서성거릴 때 돕는 방법은 배설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보면 첫째가 요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면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시간과 양 등의 습관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를 해두고요. 네 번째는 화장실에서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대신에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하고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유발하고 실금 사실을 알리려는 일을 안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때 바퀴가 달린 변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지만 바퀴가 달려있는 경우라면 사용 시에 반드시 잠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3번 화장실이라고 써서 문에 붙여놓는다입니다. 이상 치매와 관련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문제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